빼는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임머신, 백투더 퓨처 베이비, 마이클 제이 폭스. 우와!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가 이제 너무 궁금해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저기 백투더 퓨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과거로 가는 거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과거로 가는 게 안 된다고 다들 지금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냐고요. 과거로 가게 되면 네.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깨져요?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네. 결과 다음에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 나오잖아요, 영화에.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과율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또 세계관을 보면 거기에서 과거에서 실제로 뭐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그 세계관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인과율이 모순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 같은 데서 상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과거로 가서 여기서 어떤 사건으로 실제 과거와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면 원래 미래가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갈래로. 그게 시간이 붕괴하는 다중우주로. 그렇죠. 멀티버스. 멀티버스. 그래서 이제 시간선 막 붕괴되고 막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인과율에 대한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하는 그 수단이 다중우주 이런 거를 상당히 현실성이라보다 가능성 있다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의 작은 행동이 거기부터 분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다 봤던 그런 느낌.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상상이 많으니까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혹시라도 꼬여버리면 미래까지 다 꼬여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네가 아무리 과거에 돌아가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맞아요, 절대 못 바꾼다. 파이널 이런 데스티네이션. 운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같이 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 미래 지금 너를 보낸 우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과학적으로. 다 설득력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영화는 영화다? 과거로 가서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물리학에선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활을 쏘면 화살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뒤집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하고 관계돼서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아, 이 엔트로피가 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히 엔트로피가 뭔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저기 잠시.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당연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100%? 100%는 안 된 거예요. 엔트로피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도.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 근데 다시 한번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 엔트로피를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왜 꼭 알아야 되냐? 네.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하죠. 윷놀이 할 때 모가 나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가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1번, 2번이 등을 보이고 3번, 4번은 배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선 개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모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전이 뭐 100개다. 100개를 막 흔들어서 흐트러놨다. 그런데 모처럼 100개 동전 모두가 다 앞면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쉽지 보면 않죠. 예, 그게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 예. 중에서 더 높은 맞아요. 사건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사실 엔트로피 지금 정확히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관계되고
그 일어날 확률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더 큰 거라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그냥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에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이 일어난다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안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지만 잉크가 퍼진 더 무질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지 반응을. 네, 맞아요. 아, 지금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 얘도 이제 시간을 쓰고 맞아요. 있구나라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미래로 흘렀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시간이 흐른다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둘 중에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마다 몰라요. 그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둘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 최대 상태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든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제가 떨어뜨린 그 유리 조각이 지금 여기 맞아. 흩어져 있는데 그게 다시 뭉쳐서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엔트로피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생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돌멩이가 테슬라 모델 S가 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면 단순한 것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걀과 닭을 봤을 때 훨씬 뭐가 복잡하고 섬세하냐면 닭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엔트로피가 훨씬 낮아지는 것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게 생물인데요. 근데 여전히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게 그렇죠.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려면 바깥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기는 그 무지 더 복잡하고 더 그 섬세한 어떤 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Every night I'm getting stronger. Every day I'm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Every day I'm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그러면 빅뱅 와우 그게 시작이잖아.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끝도 분명히 존재하냐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와우. 와우로 어. 우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시간의 끝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바로 우주가 끝나는 순간이 시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가 우리가 살고 끝나면 시간도 끝난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블랙홀이 다 빨아먹나? 그런 썰도 있어요. 블랙홀이라기보다는 한 점으로 모여서 모든 중력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빅뱅의 그 직전의 그 순간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빅크런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지금 우주는 가속 팽창으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점점 커지면은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물질들이 전부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거죠. 차갑게. 완전히 모두가 얼어버린 거죠. 그걸 빅프리즈라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열죽음 상태가 됐을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봐야 될까요? 안 흐른다고 진짜 봐야 될까요? 재미있는 표현. 뉴턴의 관점으로는 흐른다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얘기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 시간의 화살을 연결짓는 그게 맞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않으니까. 때는 시간이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팽창한 다음에 다시 수축할 가능성도 생각하거든요. 있죠. 그때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기도 해요. 아 우주가 수축한다면 만약에 근데 이렇게 퍼뜨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일은 그 과학자들도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과거에는 쉽게 어쨌든 중력이 물질들을 땡기죠. 잡아당기는데 땡기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리는 예. 원칙적으로 무한대거든요. 그럼 중력이 정말 강하다면 지금은 팽창하더라도 결국은 멈추고 다시 중력 때문에 다시 뭉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현상도 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안